안녕하세요. 프리뷰엔 N팀장입니다. 11월 17일 국내 경기, 남자 농구 2경기, 여자 농구 1경기, 그리고 남녀 배구 1경기씩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만 하시면 최근 뭐 NBA나 뭐 국내 농구 또 배구 모두 프리뷰를 보실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만 해주시고 오셔서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프리뷰엔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배구 먼저 할까요? 농구 먼저 할까요? 농구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배구는 데이터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농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서울 삼성과 KT 경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삼성은 직전 캐롯과의 경기에서 패하였고요. 그 다음에 KT는 직전 SK와의 경기에서 4쿼터에서 뭐 거의 진짜 투혼을 보여주면서 승리하였는데, 일단 서울 삼성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올 시즌 수비력만큼은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수비력이 좋아서 지금 꾸준히 이렇게 승수를 챙기고 있는데, 수비가 좋은 만큼 공격도 같이 따라줘야 하는데, 사실 공격력만큼은 수비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삼성은 완전 팀 컨셉을 아예 그냥 수비로 잡은 잡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울 삼성은 페인트전 득점이 상대적으로 다른 팀보다도 그렇게 그러니까 리그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곽에서 3점 슛이 최근 좋냐? 최근 5경기를 볼게요. 외곽에서 3점 슛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 5경기 30.5%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 허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결정적으로 공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원석과 어떤 테리의 더블 포스트로 인해서 뭐 리바운드, 특히 이 수비 리바운드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공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삼성의 문제점이고요. KT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가장 답답한 게 외국인 용병이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노시케도 그렇고 은노코, 그쵸, 아노시케와 은노코가 득점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이 득점 리더들, 각 팀의 득점 리더들 보면은 최소한 두 번째는 외국인 용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리바운드를 제외하고는 은노코와 아노시케 이름은 없습니다. 그만큼 아노시케와 은노코가 공격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하윤기, 그 다음에 정성우, 그 다음에 뭐 양홍석 등과 같은 선수들의 어떤 폼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황이고, 김동욱의 최근 3점 슛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보면은 김동욱이 지금 41%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김영환도 괜찮고요. 주로 이게 좀 노장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정성우도 평균 5.4개 던지는데 37%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삼성은 지금 김시래밖에 없어요.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김시래밖에 없는데, 뭐 김시래를 제외하고는 이호연이가 뭐 33%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마커스 드릭슨이 36% 정도의 어떤 수준이고, 수원 KT와 외곽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경기에서는 또 한 가지 알아들어야 할 게 뭐냐면은, 오늘 KT 감독 이름이 서동욱이 아닌데,
KT 감독이 누구지? 서동철. 예, 서동철 감독이 수비를 해지 또는 트랩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보다 더 타이트한 수비를 하겠다라고 이미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의 공격력은 더욱더 답답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최근 삼성의 수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서로 맞대결, 서로 맞수비를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공격력은 삼성보다 KT가 더 좋다. 예. 그리고 일단 외곽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오늘 KT의 수비에 조금 더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울 삼성이 기본적으로 하는 수비가 있기 때문에 KT도 역시 득점력이 조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경기는 KT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득점 보고요. 예, 상당한 저득점을 봅니다. 더 저득점 보고, 그 다음에 KT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한국가스공사와 캐롯과의 경기. 가스공사의 멤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최근 10경기 2승 8패하고 있는데 이 성적은 좀 말이 안 되는 성적이죠. 2승 7패인가? 2승 7패구나. 예, 이 성적은 좀 말이 안 되는 성적이죠.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대현이 오늘 경기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직전 경기에서 이대원과 정효근이 잠깐 같이 공존하면서 경기 플레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이 너무 안 돌아요. 백코트에서의 공이 너무 잘 돌지 않으면서 외곽 찬스도 나기 쉽지 않으며, 그 다음에 상대 수비가 너무 잘 따라다니기 때문에 공격이 더욱더 뻑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대원이 못 나오기 때문에 정효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하고, 게다가 오늘 경기서부터 차바위가 다시 백코트에서 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효근 혼자 포스트 역할을 하면서 이대성과 그 다음에 뭐 차바위의 어떠한 그 백코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공이 더 잘 돌면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캐롯은 직전 뭐 삼성과의 경기에서 3쿼터까지 조금 고전했지만 4쿼터서부터 이제 2대2 플레이가 먹혀들면서 4쿼터에 승기를 잡으면서 승리했는데, 뭐 캐롯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외곽이 상당한 장점이죠. 뭐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외곽을 던질 수 있어요. 캐롯 같은 경우는 뭐 이정현, 전성현은 뭐 던지면 다 들어가죠. 52%. 그다음에 뭐 최현민, 조한진의 슛감이 최근 주춤하는 것 같아요. 뭐 다 뭐 외곽 슈터가 있는 외곽 슈터가 질비하지만, 이제 캐롯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이 포워드가 약하다라는 점이죠. 포워드가 약하다라는 점은 오늘 정효근한테 탈탈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라운드에서 고양과 캐롯과의 경기에서 고양과 가스공사의 경기에서 가스공사가 승리했죠. 이때 가스공사가 잘 하기도 했지만 일단 이때 캐롯이 가스공사한테 페인트존이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캐롯의 약점은 뭐냐면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리그 평균 37점인데 30점밖에 넣지 못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존에서 39점 실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충분히 정혁은 혼자 펄펄 날아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자, 오늘 이대현이 결장을 하면서 아마 그 부분을 수비 잘하는 가드로 대체를 하면서 차바위와
고양 캐롯의 백코트의 수비를 막게 해준다면 이 캐롯의 슈터들이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캐롯의 백코트만 어느 정도 막아준다면 프론트 코트에서의 장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캐롯이 경기 운영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 흐름은 물론 캐롯이 좋지만 열흘간 가스공사가 충분히 캐롯전을 대비해서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대헌의 결장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캐롯은 페인트 좀 탈탈 털리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는 외곽에서 전성현한테 몇 방 맞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예, 다득점이 예상이 되고 저는 이 경기 가스공사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예, 가스공사가 오늘 경기만큼은 상성에서 앞서 있다. 예, 최근 경기력은 뭐 캐롯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성에서 오늘 경기 상성에서만큼은 가스공사가 캐롯에게 앞서 있다라는 생각에 가스공사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 여자농구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1라운드에서 이제 둘이 한번 맞붙은 바 있죠. 뭐 거의 삼성의 완승이었죠. 예. 점수는 93대 80으로 13점 차밖에 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20점 차 이상의 삼성생명의 승리였습니다. 4쿼터 들어서면서 가베지 타임이 생기고 그런 가베지 타임에서 신한은행이 조금 더 신한은행이 조금 더 많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점수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이 완패한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도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배해윤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신한은행에는 없어요. 김소니아가 그나마 배해윤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김소니아는 파울이 많은 선수입니다. 우리은행 시절부터 파울 때문에 파울 관리가 안 돼서 코트에서 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많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배해윤과 김소니아의 1대1 대결에서는 김소니아보다는 배해윤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김진영 같은 선수가 배해윤을 괴롭힐 수 있겠지만 일단 신장 차이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배해윤이 오늘 경기에서도 신한은행의 프론트 코트를 지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름이 까먹었다. 그 김태현 맞을 거예요. 예. 김태현이 최근 경기서부터 이제 출장을 하고 있는데 신장은 좋지만 스피드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배윤을 막기는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은행의 장점은 3점이에요. 이경은, 유승희, 한채진, 그 다음에 한엄지는 같고 누구죠? 봐야겠네요. 김아름, 그쵸? 예, 김아름과 같은 선수들이 어떤 3점이 터져 주어야지만 경기를 풀어가는데 좀 용이한데 일단 한채진이 어깨 때문에 한채진의 슛률이 뭐 20%도 안 될걸요? 자, 볼게요. 10%예요. 10%. 4.8개 던지는데 10%입니다. 예. 그나마 최근 이제 김아름과 유승희가 3점 슛감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 예. 이 부분이 뭐 김진영도 많이 올라왔네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승희를 제외하고는 김진영과 김아름은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네. 그나마 유승희가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 퍼센테이지를 유지해주고 있고 특히 김아름 같은 경우는 클러치 상황에서는 못 넣어요. 경기를 크게 이기고 있거나 크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3점이 뻥뻥 터집니다. 하지만 클러치 상황에서는 김아름의 3점을 신뢰할 수 없다.
전 오히려 삼성생명의 강유림이 평균 5.2개 던지는데 46%입니다. 진짜 강유림은 지난 시즌보다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 뭐 강유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키아나 스미스도 예, 많이 던지죠. 37%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삼성생명에 주목하는 선수가 이주연인데, 이주연은 리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 가끔 가다가 임금배 감독이 이주연 대신에 시니스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주연의 리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백코트에서는 키아나 스미스, 이주연이 있는 삼성생명이 뭐 강계일이나 이경은이 리딩을 하는 신한은행보다는 훨씬 더 앞선다고 봅니다. 예. 게다가 프런트 코트까지 배혜윤, 또 이해란인지, 이해란 맞죠? 예, 이해란이 버티고 있는 삼성생명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오늘 2차전 두 번째 맞대결이지만 신한은행이 칼을 갈고 나오겠죠. 신한은행이 칼을 갈고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의 신한은행의 조직력으로는, 그렇다고 뭐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신한은행이 지금의 신한은행의 조직력으로는 삼성생명을 이기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핸디 6.5 삼성생명이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46.5는 좀 많지 않나요? 예. 일단 어느 번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고 삼성생명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구 보겠습니다. 배구는 OK와 KB손해과의 경기인데, OK는 지난 시즌부터 레오가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에서 점유율이 50%가 넘었거든요. 레오를 50% 이상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 경기에서 일단 조재성이죠. 예, 조재성이 너무 부진하면서 OK로서는 어쩔 수 없이 레오의 점유율을 좀 높인 것 같아요. 예, 레오의 점유율을 좀 높인 것 같은데, 일단 레오가 워낙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는 조재성이 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또 차주환의 리시브가 상당히 괜찮았다. 예. 그리고 전진선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죠. 예, 미들라인에서 전진선의 활약이 상당히 좋으면서 조금씩 OK금융그룹은 윙과 어떠한 미들블로커들 간의 어떤 밸런스가 조금씩 맞아가는 느낌이다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니콜라가 전혀 그러니까 직전 경기들만큼의 어떤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인정 감독이 어떤 선수 보호 차원 어떤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니콜라를 중간에 경기에서 빼면서 삼성화재한테 패했는데, 그나마 KB소음도 다행인 게 이제 김정호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예, 김정호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니콜라의 진짜 모습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예, 직전 1라운드에서의 어떠한 상당히 임팩트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직전 삼성화재의 모습과는 너무나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아직 니콜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력 면에서는 두 팀이 크게 저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레오나 니콜라나 비슷하고요. 김정호나 조재성이나, 김정호가 조금 앞서 있겠죠. 예. 하지만 전반적인 어떠한 팀의 밸런스, 그 다음에 서브 리시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감안해 본다면 OK금융그룹이 KB손해보다 현재는 크게 딸리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레오의 지금 폼과 니콜라의 지금 폼을 비교해 봤을 때 레오의 폼이 조금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OK금융의 플러스 핸디캡 승을 예상을 하고 충분히 오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득점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IBK와 도로공사 경기인데, IBK 같은 경우는 지금 팀에서의 주축 공격수는 육서영 그리고 표승주죠. 예. 표승주는 지난 시즌부터 잘 해주었고, 육서영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국가대표 갔다 오면서 상당히 많이 배구가 늘은 모습입니다. 예. 뭐 밀어칠 경우와 끊어칠 경우, 그 다음에 블로커 터치아웃 시키는 요령까지도 상당히 지난 시즌보다도 많이 배구가 늘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IBK에서 가장 지난 시즌 가장 힘들어했던 게 리시브예요. IBK는 진짜 리시브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었는데 산타나가 리시브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외국인 용병 선수를 리시브를 하는데 쓰기는 좀 아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산타나의 리시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산타나의 리시브 덕에 김수지 또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리시브가 좋으니 김하경이 안정된 토스웍을 바탕으로 표승주와 육서영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최근 리베로,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리베로, 그 남자같이 생긴 리베로 있잖아요. 예, 리베로의 활약이 상당히 거의 미친 듯한 활약이죠. 예, 그래서 IBK의 최근의 흐름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공사는 박정아가 살아나야 됩니다. 박정아가. 예, 박정아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은 도로공사는 올 시즌 힘들다. 예, 지금 박정아의 백업으로 이예림이 뛰고 있는데 이예림 가지고는 힘들어요. 예, 전세안도 지금 리시브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 빵꾸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공격력에서도 박정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 세트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카타리나 역시 아직은 좀 생각만큼의,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켈시가 워낙 잘해줘가지고 카타리나가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공사의 최근 흐름보다는 IBK의 최근 흐름이 전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카타리나가 점프를 많이 뛰진 않지만 신장이 좋아서 공격 성공률도 괜찮은 모습이지만, 일단은 IBK가 높이가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카타리나가 그나마 제 몫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좌우의 밸런스, 중앙에서의 공격, 리시브, 그 다음에 서브도 IBK가 조금 더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땐 도로공사보다는 IBK가 저는 오늘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예. 흥국생명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저는 도로공사보다는 IBK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3, 4세트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거 전 최소 4세트 이상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5세트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예. 5세트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IBK 승 또는 오버, 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도로공사도 물론 도로공사 베요나라는 어떤 미들블로커 라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의 양효진급이죠. 양효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예, 하여튼 거의 그 급이에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베요나가 항상 경기를 풀어가 주는데, 일단 센터에서 경기를 푼다라는 것은 현재 도로공사에는 한계가 있고 박정아가 살아나야 된다. 예. 그래서 일단 IBK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예,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프리뷰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만 하시면 누구든지 다 프리뷰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실버, 골드, VIP 회원분들은 월드컵 추천. 실버는 아니구나. 골드랑 VIP 분들은 월드컵 예상픽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